안녕하세요. NBA 뉴스를 레이커스 팬의 시선으로 이야기하는 레이데이입니다. 그럼 레이커스 우승 퍼레이드에서 라이브를 할 수 있는 그날까지 Let's go! 레이커스가 플레이오프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드래프트 날까지 NBA 농구와 담을 쌓고 지루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갑자기 들려온 레이커스의 트레이드 소식과 또 레이커스가 35번째로 뽑은 맥스 크리스티 선수 소식에 다시 한번 레이커스의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맥스 크리스티 선수는 이미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너무 좋은 선택이었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드래프트가 끝난 후 레이커스가 투웨이 계약으로 콜스 와이럴 선수와 스카리 피픈 주니어 선수를 사인하고 샤킬 오닐의 아들 샤르프 오닐을 썸머리그 팀으로 초대했습니다. 3명의 선수 모두 좋은 유망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드래프트 클래스에 그만큼 유망주가 많았기 때문에 레이커스에게 드래프트 픽 없이 좋은 선수들을 데려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콜 스나이더 선수는 206cm에 102kg, 시라큐스에서 33경기 동안 13.9포인트, 6.8 리바운드, 1.4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아주 좋은 41%의 3점 슛을 기록했습니다. 더군다나 레이커스가 루키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워크아웃에서 많은 레이커스 스태프들과 관계자들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클래스 중에 유일하게 레이커스가 2번이나 워크아웃을 한 선수는 콜 선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중요했던 건 콜 스와이더 선수가 캐치앤슛만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무브멘트가 아주 좋은 슈터라는 거였습니다. 움직이면서 슛을 잘 쏠 수 있는 건 분명히 특별한 스킬 중 하나인데요. 스크린을 잘 이용하고 또 수비를 잘 읽으면서 커팅, 패스트 브레이크 때 코너로 움직이는 센스 등등 여러 부분 슈터로서 이미 NBA에서 통할 정도로 완성도가 높아 보이는 선수였다라고 합니다. 르브론을 위한 팀메이트라고 하면 우리 모두 생각하듯이 한 곳에 가만히 있는 선수보다는 움직이면서 슛이 좋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AD와 러스가 그렇게 좋지 않은 슈팅을 보여줬기 때문에 수비가 좋은 슈터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콜 스와이더 선수가 그런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4년 전부 대학에서 뛴 선수들을 보면 1년만 다닌 선수들과는 다르게 수비 부분에서도 빨리 NBA에 적응할 수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빈행 감독의 수비에 빨리 적응한다면 지난 시즌 어스틴 립스 선수 같이 이번 시즌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 다른 투웨이 계약으로 사인한 선수는 바로 스카리 피픈의 아들 스카리 피픈 주니어입니다. 그런데 아빠는 스카리를 SCOTTI를 썼는데 아들은 SCOTTY를 써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네, 맞아요. 그냥 제가 이상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원래 법적으로 SCOTTY를 쓴다고 합니다. 아빠 이름이 잘못된 거였어요. 레이커스가 얼마만큼 스카리 피픈을 좋아했는지 레이커스 팬이라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카리 피픈을 레이커스로 데려오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지만 데려올 수 없었고 스카리 피픈이 은퇴 후 스카리 피픈의 아들을 데려왔으니 어느 정도 레이커스가 소원 성취한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하지만 스카리 피픈 주니어 선수는 아빠의 신체 능력을 갖고 태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스카리 피픈 주니어 선수는 키 185cm에 NBA 선수로서는 작은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밴더빌트에서 2년 동안 평균 20.6포인트, 4.6 어시스트 그리고 1.9 스틸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아빠와는 다르게 아빠의 신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에서 드래프트에서 뽑히지 못하게 되면서 레이커스가 주니어 선수를 투웨이 계약으로 사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레이커스가 주니어 선수를 사인한 이유는 점수를 낼 수 있는 능력 말고도 끈기 그리고 지치지 않는 체력도 한몫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이커스가 워크아웃을 진행한 루키 중에 제일 승부욕이 강한 선수였다라고 합니다. 특히 수비에서도 끈질기게 수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클러치 에이전시의 선수인 것도 한몫을 한 것 같고요. 하지만 만약 주니어 선수가 키가 조금 더 컸었다면 지금보다 운동신경이
조금만 더 좋았다면 분명 1라운드 픽에도 뽑힐 수 있었던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레이커스가 좋은 선수를 드래프트 픽 없이 데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수로는 레이커스 서머리그 팀에 초대된 샤리프 오닐 선수입니다. 샤리프 오닐 선수가 레이커스 레전드인 샤킬 오닐의 아들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이야기거리이지만 샤리프 오닐은 보통 사람들은 견디기 힘든 역경을 견뎌내면서 도전을 하는 선수입니다. 솔직히 이번 드래프트에 샤리프 선수가 나오는 걸 아빠인 샤킬 오닐은 엄청나게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이 드래프트에 나오고 샤킬 오닐과 샤리프는 서로 말도 안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UCLA와 LSU에서 3년 동안 있었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좋은 활약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208cm에 102kg의 몸무게를 가진 샤리프 선수는 아주 좋은 신체 조건과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빠의 이름값으로 레이커스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반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대학 시절 그의 성적은 NBA 팀, 아니 어쩌면 썸머리그 팀에도 들어갈 수 없는 성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샤리프 오닐에게 레이커스는 그냥 NBA 팀보다 특별합니다. 아빠인 샤킬 오닐이 레이커스의 최고의 활약을 했었고 코비 엉클이라고 부르며 코비를 따르던 소년의 모습을 저는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린 소년이 UCLA로 입학하고 샤리프 선수는 심장의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장에 모니터를 달고 있어야 했고 2018년 시즌을 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고 그해 12월에 심장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구 선수에게 심장 수술이라니 정말 샤리프 오닐 선수에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지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수술 후 팀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하고 2020년 아빠 샤킬 오닐이 다녔던 LSU로 트랜스퍼하게 됩니다. 하지만 LSU로 트랜스퍼하게 되면서 또다시 다리 부상을 당하면서 중요한 시합에서 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학 시절을 혼자만의 싸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심장 수술 후 농구를 포기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샤리프 선수는 심장 수술 후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레이커스 레전드 샤킬 오닐의 아들이 아니라 코비 브라이언트 조카였던 그 어린 소년이 아니라 단지 지금까지 그가 싸워왔던 모든 상황들 속에서 농구를 포기하지 않은 것 하나만으로도 레이커스가 샤리프 선수에게 기회를 준 거에 저는 아주 만족하고 또 샤리프 선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샤리프 오닐 선수는 농구를 사랑하고 농구가 절실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운동신경이 썸머리그에서 제발 좋은 모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농구를 사랑하고 레이커스를 사랑하고 코비 브라이언트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엉클 코비라면서 울고 있던 소년의 모습이 아직도 저는 기억납니다. 여러분은 콜 스와이럴 선수, 스카리 피픈 주니어 선수, 그리고 샤리프 오닐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NBA 뉴스와 레이커스 소식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Go Lakers Go!